검찰이 이시영 씨를 소환했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만 남았다. 네, 이런 전망 있습니다. 일요신문 강영석 기자 연결해서 이시영 씨 검찰 출석 그리고 다스의 위장 계열 회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다스의 위장 계열사 우회 승계에 관한은 일요신문 강현석 기자의 특종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예. 가짜이십니다. 예. 혹시 일요신문 강현석 기자 오늘 연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누구보다 일찍 다스 계열 회사들. 예. 예. 우리가 이제 위장 계열사라고 추정하고 하는 계열 회사들 혹은 관계 회사들에 관한 취재를 일찍 하셨어요. 포인트를 그쪽으로 네네. 잡고. 그래서 예. 다스 내부자들 혹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다 보도는 안 됐지만 그런 관계자들 얘기를 미리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시영 씨 조사 받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날 아침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 얘기가 그 다스 내부에서 사실 나온 얘기였어요. 그쪽은 미리 알고 있었군요. 예,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으러 이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좀 퍼졌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검찰이 좀 확인을 해보니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게 이제 좀 보도가 좀 나오게 된 걸로.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군요. 예. 네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도 지금 곤란함 처질 텐데 이상은 회장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 내부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일단 아까 군장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전에 정학용이라는 그 다스 부사장이 있어요. 예. 정학용 씨한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학용 씨한테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이시영 씨가 본인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말을 맞춘 게 아닐까 이런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이상은 씨도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나. 네, 이상은 회장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특검 때도 이상은 회장이 입으려면 폭탄일 수 있어서 따로 빼돌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실제로도 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해요, 평소에도. 그래서 아마 좀 소환을 했을 때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예. 네네. 이거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들은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계열사 관련해서 워낙 많이 취재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고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고철 회사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예, 안 그래도 무슨 녹취록 보도 통해서 한번 좀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주목을 잘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누나 이기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 이기선 씨가 연루된 건지. 네네. 예. 맞습니다. 이기선 씨가 만든 회사 중에서 동명이라는, 동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동명이라는 회사는, 실제 사업장이 없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고요. 여기에 아들이 이제 김동혁 씨, 이기선 씨의 아들인 김동혁 씨, 그리고 김동석 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던 회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다스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나오는 고철 같은 게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만들고 남는 고철을 이거를 다스에서 받아서 이거를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제철사로 이제 고철을 납품을 해서 철 스크랩을 납품을 해서 중간에
중간에 이제 마진을 챙기는, 포행세를 챙기는 이런 회사가 바로 동명이라는 회사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다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고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중간 회사를 거치지 않고 동명이라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약에 제철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회사한테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동명이라는 회사를 굳이 중간에 끼워서 동명에다가 어떤 그런 고철 납품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납품 중간에 납품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를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게 좀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꽤 된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다스가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 고철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명이 돈을 챙겼다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그 비장을 만든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어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이렇게 보수 단체들이 그 이런 비슷한 유사한 고철 업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중간 그런 통행세 같은 거를 챙겨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록으로 짧게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영 씨하고 뭐 갈등이 있는 대목으로 등장해서 고철업체. 이게 도대체 어떤 갈등인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고철업체가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고철업체가 있긴 있었고, 거기 갈등이 있나 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면, 고철업체가 누나 이기선 씨 명의로 돼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고철 업체니까 당연히 무슨 업장이 있거나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페이퍼 컴퍼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거쳐가는 거예요, 서류상만. 예. 네, 서류상만 있고 어차피 고철을 가스에서 받을 때는 화물 트럭 같은 거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예. 이런 그 화물 트럭 제 기상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 화물 트럭에다가 고철을 그냥 실어서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은 사실은 그런 그 화물 운전 기사분이 다 하고 돈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이명박 일가가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스가 이 고철업체 없이 바로 그냥 팔면 되는 것을 페이퍼상에 회사를 하나 둬서 하는 일은 없이 중간에 수수료만 챙겨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스에서 그 나오는 고철 양이랑 그 당시 고철 시세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뭐 적어도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 넘게 이게 왜냐하면 10년 넘게 이런 계약이 유지가 되어 왔고 10년 넘게 이렇게 고철을 받아 납품해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20억 정도는 중간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좀 계산이 되거든요. 합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직원도 없고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이 생기면 다 이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2016년에 이시영 씨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난 뒤로 요거를 이제 뺏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동명이라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실은 고철 납품하게 되면은 다스한테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씨나 김동석 씨가 되게 반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동영 씨가 이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동혁 씨나 김동석 씨로부터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비자금이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었다 하면서 등장한 업체가 고철업체고 이것도 역시 비자금 조성의 창구가 아니었을까 뭐 일부 나눠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이동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 리베이트 받은 돈을 뭐 MB나 이상들에게 줬어.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고철 중간 납품 과정에서 생기는 돈을 MB 일가가 나누지 않았나 이런 좀 의혹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련해서 이제 내부자들은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뻔하니까 보이기에. 네네, 맞습니다. 이 업체가 끼일 이유가 없는데 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끼었고 거기서 돈이 당연히 회사로 들어와야 될 이익이 이 고철업체로 빠졌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을 텐데 이 돈이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씩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대략 회사의 이야기가 대부분 정통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관계자들은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갔다고 추정들을 합니까? 이건 이제 추정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자면 취재하신 바에 의하면 추정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결국에는
이기선 씨 일가도 일부를 수수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건, 예. 네, 예, 중간에 수수하고, 남은 돈들을 예. 다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MB라든지, 예. 아니면은, 예, 이상은 씨한테 좀 흘러간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나중에는 MB한테 흘러간 돈은 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라든지, 이런 데 다시 또 흘러갔을 가능성도, 예. 결국 가족에게 갔을 것이다, 당연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네. 혹시, 아직 취재 중이기만 해서, 예. 매우 의심되는 사안이고 기사로는 쓰지 않았지만, 기왕 연결된 김에, 어느 쪽을 네. 지금 취재하고 계신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그쪽 분야, 이 계열사 분야는 지금 아주 멀리 앞서신 분이에요, 강현석 기자가. 예. 최근에 이제 이제 MB의 그 비자금 창구로 지목이 됐던 금강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금강, 그쵸. 예.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다스가 뭐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내부 얘기가 있다. 네네네. 된 적이 있는데, 금강도 마찬가지 형태로 최근에 아하. 은행권의 대출 압박이 심해서 회사가 좀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좀 정리하려고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금강도 사실 또 이런 소문이 같이 지금 흘러나오는.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고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보니까 회사 아예 접어버리려고 하는 네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 사안이 좀 더 취재가 되면 예.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